네, 안녕하십니까. 자, 5월 핵심 요약 강의 첫 시간입니다. 5월 초인데요. 5월부터 공부를 새로 처음 하시는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 지금부터 하면 과연 시험 될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감을 심어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공부를 해서 동착격을 한 사례를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례를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경우인데요. 자, 소개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17회 시험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이죠. 부산이고요. 부산 서면 쪽 학원에서 강의를 할 텐데요. 이분은 50대 초반입니다. 성은 방씨고요.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자, 이분은 5월 1일부터 처음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중개사를 너무 쉽게 봤어요. 그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지. 너무 쉽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한 주일 강의를 듣다 보니까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과목의 공부가 양이 얼마나 많고 어렵습니까? 한 주일 딱 지나서 드디어 본인이 현실을 깨닫습니다. 야, 이 공부가 어렵구나. 그냥 할 게 아니다. 해서 전략을 수정합니다. 한 줄 만에요. 그래서 수정한 결과가 뭐냐? 우선 학원 강의를 집중하자. 자, 5월, 6월 강의가 시험에 나올 것만 전부 다 짚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강의 중에 선생이 수업을 하는 거 있죠. 수업하는 것만 집중하자. 그러면 자, 진도를 나가면서 건너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제껴버립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것만 최대한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복습을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만 잘 소화시키더라도 우리 시험은 60점만 넘기면 되니까요. 그래서 합격은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5월, 6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요. 7월달 문제 풀이가 들어가죠. 그래서 7월부터 갑자기 아주 친한 지인이 사업을 하자면서 동업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워낙 전망이 좋아서 거기다 또 몇 천만 원 투자합니다. 공부하다가 사업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반쯤 그렇게 동업한 사업들이 사기가 되었어요. 돈도 몇 천만 원 날려버리고 한 달 반 동안 공부는 소급이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방황을 하게 됩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러다가 8월 중순기부터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어쨌거나 공부를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시험 당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자, 이분은요. 민법은 법과목 전공이어서 자신이 있었는데 학교는 과목은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 1차 시험을 치렀는데 민법부터 먼저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민법을 집중해서 시험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학교론 과목을 문제를 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험지가요.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이대로 시험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이분은 50대 초반이죠. 예. 인생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순간적으로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요. 감독관에게. 감독관님, 저 큰일 났습니다. 어제 뭘 잘못 먹었는지 배가 아파 죽겠다. 설사가 심하다고. 그래서 화장실에 다녀와야 되겠대요. 어떡합니까? 생리현상인데. 그래서 감독관이 화장실을 다녀오라고 합니다. 화장실에 쫓아갔습니다. 사실 목적은요, 설사가 난 게 아니었거든요. 이분은요, 지독한 골초예요. 담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5분 동안에 이 담배를요, 무려 3가지나 쪽쪽 빨아요. 3가지를. 그랬더니 머리가 다시 맑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컨디션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험장에 들어와서 이제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비록 결혼은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가 막힙니다. 예. 1차 과목은요, 바로 딱점. 딱 60점입니다. 아, 정말로 기적이죠. 예. 딱점으로 1차를 합격했고요. 그리고 2차 시험은 마음을 비우고 쳤더니 60점이 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동착격을 합니다. 이야, 멋지잖아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바로 소면에 창업을 해요. 사무실을 냅니다. 이제 인맥도 좋고, 예, 성격이 워낙 좋으니까 창업을 하자마자 주로 상가, 아파트, 예, 매도인, 매수인, 공동중개가 아니고 양쪽 다 양타로 중개를 하는데요. 한 달 동안에 무려 계약서를 10장 이상을 씁니다. 예. 그래서 창업을 하자마자 번 돈이 2, 3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예. 실물을 정말 멋지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해가 바뀌어서 1월 초에 서면학원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교수님, 꼭 제가 점심을 사드리겠다면서. 그래서 일식 정식집이 들려서 점심을 먹으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때늦은 공부에 중간에 설렘부터 있었지만은 열심히 밀어붙여서 정말로 강의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동착격을 한 아주 보기 좋은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19회 시입니다. 대구예요. 이분은 이제 여자분인데요. 나이가 젊어요. 그때 나이가 33살입니다. 33살. 이분은 공부를 하기 전에 교회 관련 쪽에 직장을 다녔는데, 근데 봉급은 좋았어요. 페이가 월 500 정도는 받았으니까요. 근데 일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아침부터 출근해서 저녁에 정시 퇴근을 못 합니다. 늘 밤 9시, 10시 풀로 일을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몇 년 일하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몸이 버틸 수가 없어서 직장을 그만둡니다. 쉬려고 서울에서 대구가 고향이니까요. 대구로 내려와요. 대구에 그 칠곡이라는 신도시가 있는데요. 그 칠곡에서 친언니가 공인중개사 합격을 해서 부동산 실무를 하고 있거든요.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니가 일을 잘하나 봐요. 한 달에 중개업을 하면서 한 7, 800만 원은 벌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언니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마침 언니가 하는 얘기가, 야, 너 이참에 쉬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번 해봐. 언니의 권유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자, 이분은요, 5월달이 아니고 6월부터 공부를 처음 시작합니다. 그것도 날짜도 기억납니다. 바로 6월 6일입니다. 현충일이죠. 말도 안 돼요. 그러면 6, 7, 8, 9, 10. 불과 한 5개월 정도 남겨두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진도가 반은 더 나갔잖아요.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었더니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작 힘든 것은 6월 달에 처음 공부를 하니까 주변 학원생들이 100명 가까이 되는데 하나같이 안타까운 눈치로 너무 늦게 공부를 시작했다면서 올해는 경험만 쌓고 내년에 준비를 하라고 하나같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공부가 힘들었습니다. 오전만 수업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지. 유일한 것은 이제 동강으로 따라 동강. 드디어 동강을 집중합니다. 공부가 힘들어서 때로는요, 울면서 공부를 했대요. 울면서. 근데 6월 6일부터 시작한 공부가 딱 한 달 만이에요. 한 달 만에 동강을 1월, 2월, 3월, 4월. 자, 4개월 과정을 단 한 달 만에 모두 완독을 합니다. 완강을 해요. 자, 한 달 만에 넉 달치를 모두 들었다. 이 말은요, 비록 오전만 학원 수업은 못 알아들어도 학원에 나왔고, 학원 수업 마치자마자 바로 자정까지 또는 새벽 1시까지 풀로 동강을 무섭게 들었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넉 달치 강의를 들었더니 필이 탁 오더래요. 야, 이 시험 잡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7월달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죠. 8월 말에 전국 모의고사를 처음 응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렇게 늦게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결과는요, 학원생들이 100명이 훨씬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1등 납니다. 1등. 이야, 기가 막힌 역전극입니다.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었거든요. 공부를 멋지게 했잖아요. 이분은 당연히 그의 시험 1, 2차 과목을 좋은 점수로 동착해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저는 몰랐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 덕분에 시험을 합격했으니까 제가 서울에 강의가 많으니까 시간만 되면 식사를 한 끼 대접하겠대요. 감사하다면서요. 그래서 결국 서울에 사당역이 있죠.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들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려는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요 1차 과목은 시험을 쳐보니까 비록 짧게 공부했지만은 평균 85점이 나왔대요. 85점. 고득점이죠.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제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확실히 합격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자기는 누구와 붙더라도 집중력만큼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데요. 자신이 있대요. 그래서 이 집중력 하나 가지고 시험을 합격으로 만들어냈대요. 예. 아주 멋진 케이스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25회 시입니다. 25회. 서울이죠. 이때는 제가 그 당시에 서울의 천호역에 그 에드나인 화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8년째 계속 학교론 대표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부를 하신 한 합격생은 6월달이 아니고요. 바로 7월달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말도 안 돼요. 그것도 언제? 7월 20일. 정말로 공부를 늦게 시작했죠. 공부하기 직전부터 뒤늦게 공부를 했잖아요. 이분 역시 동강을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풀로 무섭게 집중합니다. 그러면 8, 9, 10 석 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그 사이트에 합격자 게시판 있잖아요.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글이. 근데 글이 제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장난글 같아요. 내용이 뭐냐면요. 저는 7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학교론 점수가 90점이 나왔대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정말 말이 안 돼요. 야, 이렇게 장난글도 올리구나.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학위자 발표가 끝나면서 12월 초에 학위자 모임을 가집니다. 학위자 모임을 가지게 되면 이 동영상 사이트다 보니까 전국에서 모임에 참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 목포에서 또는 진주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올라옵니다. 예. 아주 분위기가 뜨거웠어요. 예. 거기에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맥주를 한 병 들고 와서 잔을 들고 와서 저한테 한 잔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맥주 한 잔을 받았는데 그때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혹시 그 사이트에 게시판에 제가 올린 글을 봤습니까? 제가 7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학교론이 90점 받았거든요. 그게 바로 접니다. 하는 순간 띵! 받치더라고요. 이야, 이거 거짓말 아니었구나. 정말 사실이었구나. 네. 이분은 서울에 방배동에서 살고 계시는데 공부를 하게 된 동기가 엄마가 공부를 권유했대요. 엄마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워낙 젊어 보여서 한 20대 후반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맥주 한 받으면서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었더니 저요 42이래요. 와, 정말 동안이더라고요. 40이 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늦은 시기에 7일부터 공부를 해서 또 그것도 좋은 점수로 동착을 했다. 예. 자, 사례 3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 힘을 내시면 돼요. 공부는 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결론. 자, 3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집중력입니다. 자, 강의를 집중했죠. 동강 집중했죠. 전부 다 집중력.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집중하면요, 지금부터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자, 원래 1월부터 공부하신 분, 3월부터 공부하신 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어떤 경우라도 자, 5월달부터는요 정말로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집중력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도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얼마든지 시험 결과는 좋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힘을 내시고 정말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합격 사례를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이 요약집 보시면서 우선 목차부터 봅니다. 목차부터 보겠는데요. 그러면 요약집에서 2장만 넘겨주시면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 자, 목차를 보시면 먼저 자, 제1편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자, 총론 제목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적어줄래요. 2에서 3 적어주고요. 최근 시험은 두세 문제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세 문제가 잘 나와요. 세 문제 보시면 돼요. 참고로 작년 시험은 4문제가 나왔거든요. 한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올해는 몇 문제? 3문제로 보는 게죠. 3문제.
자, 그러면 제 2편 보시면 부동산 경제론. 목차가 두 개죠. 1장 수요 공급 이론, 2장 경기 변동입니다. 먼저 1장 수요 공급 앞에다가 빨간 별표 하세요. 핵심 단어입니다. 이 빨간 별표 핵심 단어는요, 한 5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 공급에다가 문항수를 적어줍니다. 4에서 5 적어주시고요.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돼요. 4문제. 참고로 작년 시험은 4문제가 나왔고요. 또 수요 공급 여기서 특히 필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가 꼭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한 문제에서 2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세요. 한두 문제. 이어서 제2장 경기 변동은요. 괄호 1 적어주고 한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작년 시험도 한 문제가 나왔고 득점이 용이합니다. 다음에 3편 부동산 시장입니다. 목차가 두 개 있죠. 1장 부동산 시장, 2장 입지 및 공간 구조입니다. 먼저 1장을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요. 괄호 1에서 2 적어주고 한두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작년 시험은 2문제가 나왔거든요. 많이 나온 거예요. 올해 시험은 2문제 안 나옵니다. 한 문제가 나오든지 또는 스킵, 건너뛸 수도 있어요. 일단 한 문제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장 입지 및 공간 구조로는 자, 괄호 적어줍니다. 2에서 3 적어주고요. 주로 두세 문제가 나옵니다. 두세 문제. 그런데 뜻밖의 작년 시험은 무려 5문제가 나왔거든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죠? 올해는 다시 원위치. 올해는 절대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세 문제 보시고 다음에 4편 보시면 부동산 정책이 있죠. 부동산 정책은 빨간 별표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책하게 되면 괄호 5 적어주고 주로 5문제 안팎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참고로 작년 시험은 4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5문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5편 보시면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자, 투자론 빨간 별표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 단어. 자, 문항수는요 6에서 7 적어주고 주로 6, 7문제가 나옵니다. 참고로 작년 시험은 적게 나왔어요. 5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6문제, 7문제 예상하시고요. 자, 투자하게 되면 필수 계산 문제 중요합니다. 반드시 계산 문제는요 무조건 2문제 이상 출발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항상 2문제, 3문제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 중요합니다. 다음에 제 6편 넘어가죠. 부동산 금융 제목에다가 빨간 별표 하시고요. 핵심 단어입니다. 자, 문항수는요. 괄호 5에서 6 적어주고요. 대여섯 문제가 나와요. 참고로 작년 시험도 6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도요. 필수 계산 문제 꼭 나오는데요. 금융하게 되면 계산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7편 내려가죠.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로입니다. 이용 개발은 목차가 4개죠. 1장 이용활동, 2장 개발활동, 3장 관리활동, 4장 마케팅 활동입니다. 먼저 1장 이용활동은 세무 거의 안 나와요. 최근에 7, 8년 동안에 단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아주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진도 건너뛸 거예요. 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파트는요. 나중에 7월, 8월 문제 풀이 가서 문제 풀면서 바로 해결해 볼 겁니다.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2장요. 부동산 개발은요. 문항수는 괄호 2 적어주고요. 주로 2문제가 잘 나오는데 유의할 점은 개발은 뜻밖의 작년 시험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빵입니다.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이죠? 원래 2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왜?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시험은요. 2문제, 3문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발 집중하시고요. 이어서 관리활동. 관리활동은요. 괄호 1 적어주고 한 문제가 나오죠. 참고로 작년 시험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4장 마케팅 활동 괄호 1 적어주고요. 여기서도 한 문제가 나오고 작년 시험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8편 감정평가론 중요하죠. 빨간 별표 하시고요. 핵심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문항수는 괄호 6에서 7 적어줍니다. 6, 7문제. 참고로 작년 시험은 7문제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감정평가 파트도 계산 문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2문제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에서 계산 문제는 2문제 또는 3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투자론이나 감정평가론이 있죠. 이 파트가 계산 문제 2-3문제가 늘 나오니까 여기서 계산 문제가 적어도 절반은 나와, 절반은. 중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목차 분석을 했습니다. 목차 분석.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본다면 제가 핵심 단어는 빨간 별표를 체크해드렸죠. 자, 핵심 파트가 5개 나옵니다. 5개. 첫 번째가 수요 공급율입니다. 두 번째가요, 부동산 정책입니다. 세 번째가 투자론. 네 번째가 금융. 마지막으로 5번째가 감정평가론입니다. 핵심 파트. 결국 5개 파트만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학교는 고득점은 능히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반은 군자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인천을 이동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학교론이 앞부분은요, 점수가 너무 잘 나온대. 너무 잘 나온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간평 파트를 소홀히 했대요. 거의 포기할 수준으로. 그러니까 감정평가 부분은 6, 7문제 가운데 한두 개 맞는 정도로 약하게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랑 대화하면서 다시 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완하려고 이렇게 수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점수가 더욱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 5개 파트에서 학교론 문제가 어느 정도? 자, 총 40문제 중에서 적게 나와도 25문제 초반입니다. 많으면요, 30문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론의 3분의 2가 넘잖아요. 이 많은 문제가 여기서 문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도 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루고루게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감정평가 파트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럼 제가 1월, 2월 3방식, 3월, 4월 가경성 원리, 이 파트만 계속 반복하시면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샵 표시죠. 자, 샵 표시는요, 계산 문제를 말해요. 계산 문제. 자, 그러면 계산 문제는요, 최근 출제 빈도를 보게 되면 최근 3년간 31회 시험, 32회, 33회. 자, 최근 3년치를 보게 되면 31회 시험은 계산 문제가 9문제가 나왔어요. 32회 시험은 계산 문제가 무려 10문제가 나왔고, 33회 시험은 9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답이 보이시죠? 계산 문제는 주로 9문제, 1문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구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산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계산 문제 공부를 안 해요. 계산 문제가 완전히 취약 과목입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계산 문제도 오히려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계산 문제는 형태가 3가지 있죠. 자, 상급 문제, 중급 문제, 하급 문제. 그러면 자, 9문제, 10문제 중에서 상급 문제는 주로 1문제 또는 2문제 정도. 그럼 나머지 중하급 문제가 8문제에서 9문제. 일단 상급 문제는 무조건 버리세요.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상권 문제는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선생님이 풀어도 5분, 10분 만에 못 풉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버리고요. 자, 중학급 문제 중에서 무조건 반만 풀자. 반타작입니다. 반타작. 반타작이면 몇 문제 됩니까? 주로 4문제에서 5문제. 자, 이러면 전략이 충분합니다. 계산 문제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면 무조건 반만 풀자. 반만 득점하시면 돼요. 반만. 그러면 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문제 있죠. 자, 이론 파트에서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60점을 확보해야 됩니다. 60점. 그러면 불안합니다. 계산 문제에서 반타작 하니까 몇 점? 10점, 10점. 합치니까 몇 점? 70점. 그래서 학교로는요, 이론 문제 60점, 계산 문제 10점 하게 되면 여유있게 70점으로 합격할 수 있거든요. 자, 학교론 70점이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왜? 민법은 50점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얼마나 편합니까? 학교론 70점이면요, 민법은요, 55점만 넘어가더라도 여유있게 합격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민법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경우는지 학교론만큼은 쉽게 나오건 어렵게 나오건 항상 이론 60점, 계산 문제, 4문제, 반타작 10점입니다. 이렇게 항상 70점 전략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차가 안정이 되고 여유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자, 5월, 6월 핵심 요약 강의입니다. 다음에 7월, 8월 자, 문제풀이 과정이죠. 마지막으로 9월, 10월 총정리 그리고 D-Day. 자, 원래 시험은 언제 치죠? 10월 28일이죠. 시험을 칩니다. 이제 정확히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제 수업을 따라하신 분들은 제가 작년 11월, 올해 1월, 그리고 3월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마다 늘 강조를 했거든요. 뭘 강조했느냐? 자, 이렇게 해요. 5월, 6월까지는 꼭 민법, 개론, 공법 그래서 5, 6월까지는 한 6개월 동안에 민계공 꼭 끝내세요. 그러면 동착기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정리가 잘 되었던가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마 정리가 거의 안 됐을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다못해 5월 6월까지는 민계공이 많다면 최소한 1차 과목, 민법과 개론만큼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때 정리 수준은요, 6월 말에 모의고사 보죠, 모의고사. 모의고사가 60점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안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자, 민계공 3과목을 5, 6월까지는 끝내자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고요. 다음에 7월, 8월 과정 7, 8, 9, 10 넉 달이 있죠. 넉 달. 자, 이 넉 달은 이제 기부서 끝났잖아요. 끝이 나니까 계속 넉 달 동안 문제. 계속 문제를 풀고 계속 문제를 집중합니다. 이런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흐름에서 그러면 학교론 계산 문제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다들
계산 문제가 형편없어요. 예. 말도 안 될 만큼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체계를 쌓지 못하면 정말로 1차가 위태위태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력을 가지고 계산 문제도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계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까요?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제가 5월 중순쯤 제가 계산 특강 자료를 제 카페하고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는 제가 만든 그 자료만 그대로 보시면 돼요. 딴 거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 계산 특강 자료를 계속 풀고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중순 계산 특강 자료를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하루도 빠지지 마세요. 매일 풀자. 몇 문제씩? 매일 5문제예요. 매일 5문제면 공부 시간은 한 15분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고 티타임 가진다 치면서 계산 문제를 습관으로 푸시면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푸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푸는데 언제까지 푸느냐? 시험 칠 때까지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계산 문제는요, 딱 8월까지. 그래서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여기서 특강 자료 받고 매일 반복하시면 그걸로 끝! 확실합니다.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이 공인모 게시판 학기차 사이트를 보세요. 또는 제 카페 글을 보시면 돼요. 반타작이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공부했더니 하나같이 나는 6개 맞았다, 7개 맞았다, 심지어는요 9문제 다 맞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장난 아닙니다. 오히려 계산 문제가 쉬웠대. 그러니까 전부 다 고득점입니다. 계산 문제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자료만 계속 돌리고 반복. 언제까지? 하루 5문제. 언제까지? 8월 말까지. 끝. 합격은 고득점입니다. 여유있게 1차를 합격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5월 중순께 이제 얼마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주 주말쯤 되겠네요. 그때 되면 제가 시간 내어서 따로 특강 자료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차를 보시면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잡아들었습니다. 자, 처시하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집중하시면 지금부터 해도 문제가 없다. 힘을 내시고요. 자, 그러면 첫 시간은 이 목차 분석과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강조했고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요약집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